안녕하세요. 왜 목소리가 좀 울리네. 다시 한번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12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 너무 일찍 저녁 시간 식사하셨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채팅창에다가 인사 좀 함께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정사라 대표님. 제일 먼저 인사해 주시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오늘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발표된 내용들은 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겠지만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도 국회 차원에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첫 번째가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하여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집합금지 또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고용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월 11일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내용이고요. 내년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의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는 사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백신이 제대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도 수만 개씩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임대료를 지급을 정지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임대료가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전국 평균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이래 봤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연 한 번 나온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에 보니까 기대보다는 이제 과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고요. 2차 지원 당시에도 집합금지 업종이었지만 이제 개업 시기를 따졌었죠. 주변에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가 매출 감소 등이 증명되지 않아서 환수당한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이제 100만 원씩 더 얹어준다는 건데, 이 100만 원 갖고 임대료를 하고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임대료가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럼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이제 70% 정도로 하면은 이제 좀 상당히 과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사실은 착한 임대인들이 이렇게 많지 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과연 이번 대책이 임대인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난 10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의 69%가 임대료가 가장 부담된다, 임대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종 코로나가 출현하면서 또다시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인지,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사실은 왜 이게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폐업을 하고요, 계속 이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당장 땜빵식 체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업하게 되면은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사실 저희가 호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일부에 나왔죠.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어정쩡하면 못 받아, 애매하게 벌 바엔 차라리 턱없이 부족하죠. 3차 지원금 소식에도 달갑지 않은 소상공인들. 아시아경제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형평성 지적의 실효성은 글쎄. 서울신문에 이렇게 나왔네요. 소상공인 3차 임대료 지원금 늘렸지만 한 달치 월세도 안 된다. YTN에 턱없이 부족하죠. 3차 재난지원금에도 한숨. 한국일보 벼랑끝 자영업자들 단비 맞지만 숨통 튀기엔 역부족. 매일경제 이렇게 나왔네요. 문 닫고 주면 뭐하나, 300만 원 지원해도 자영업자들 한숨. 아주경제에 나왔네요. 주먹구구 기준의 소상공인들 울상. 경향신문에 나왔네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직접 지원해도 또 생생 얘기인가. 한겨레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코로나 임대료 지원 땜질식 대응 벗어나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돼서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이라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도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도 이제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좀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갖고 또 정부 여당하고도
좀 같이 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좀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100만 원 등 이제 더 해주는 거죠. 이 고정비용에 대해서 이 임대료를 1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채팅창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료 지원 부분으로 지금 집합금지나 제한업종들에 대해서 임차료 건감을 해서 100만 원을 지금 얹어준다 그랬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왜? 이거? 참고로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내놨냐면은 저희 대책은 뭐라고 내놨냐면은 임대료 포함해서 직접 지원 확대 최대 500만 원이라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임대료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임대료의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대출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다는 얘기 나오게 있겠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자가 지금 2%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자를 면제해 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해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3개월간 면제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도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을 2020년과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건 얘기가 나오냐면 정부의 방역조치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존 위협에 직면한 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등 영업 제한업종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과 아울러 임대료를 포함해서 최대한 500만 원을 지원해줘야지 실질적으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지원과 더불어서 임대료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비용 부담 중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나마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그나마 저금리 대출 위주인데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이제 빚내서 살라는 말이라는 정부의 대책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에 융자 지원을 받기도 상당히 조건도 까다스럽다. 그래서 카드론 등 개인 대출에 유도되는 형국이라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정부에 이거를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해서 정책 자금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요금, 이 세금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거를 면제해 주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저희 공과금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거죠. 일단 당장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폭이라는 이유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시집가는 날 한숙경 사장님께서 현금 지원보다는 세금, 정급, 전기세, 수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요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길래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금 지원은 사실 금액적인 지원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면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 갖고 이 전기세, 수도세 이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정부 여당에서 그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 정도라면은 사실은 먼저 전기료 이런 멈춤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세금부터 이런 것부터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적인 계약 관계를 강제로 멈출 때 정도라면 정부가 먼저 시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공공대출에 대해서 우리 한숙경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대출, 정부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은행처럼 이자를 사실은 받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이자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지원은 사실 금액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상당히 부담이 크죠. 요새는 또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달랑 집 하나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올라갔죠. 공시지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면을 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독일 제도를 좀 하나 참고해도 제가 계속 끊임없이 건의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좀 적절히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부에다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게, 미국에서 이번에 1000조의 슈퍼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 사인했는데,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을 사람을 시키면요,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안 갚아도 됩니다. 계속 일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면은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정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은 사람에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인원을 고용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있다는, 사람만 고용하고 있다는 증거만 남기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를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아서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인건비까지 지금 상당히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고 저녁 장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9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그런 부담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지금 정부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나도 사실은 못 주게 되면은 상당히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형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봉필구 사장님께서 4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억 갖고를 기준으로 삼는데, 사실은 이제 이 4억이라는 게 도매만 하면은 사실 4억이라 그래봤자, 사실은 도매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마진도 얼마 안 남고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계속 문제를 삼는데, 정부의 기준은 지금 현재 초지일관입니다. 이 4억 기준으로 4억 매출 이하에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이 창업 시기는 별로 따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끊임없이 저도 저희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4억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실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4억에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었으면은 또 지원을 해주지 않고 매출이 줄은 기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지금 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 세금 감면 정책도 좀 써줘야 되는데, 세금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사실 정부에서 1,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 100만 원, 200만 원 영업 정지 시켜놓고 영업 제한 시켜놓고 난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주니까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죠. 근데 그나마라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쉬워서라도 받긴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지금 가져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놓고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세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적용했던 거에 비해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기껏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영업은 제한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영업 제한하는 것들도 보면 상당히 아쉽죠. 지금 일부에서 보면은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면은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장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영업시간은 제한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장사할 수 없게끔 환경은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버티라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근자의 환경으로 보면 다 장사를 지금 매출이 줄을 수밖에 없고 다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지금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 다 지금 망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백신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1, 200만 원 겨우 몇 달에 뭐 줘가면서 버티라는 상황은 어렵다는 건 다 알면서도 지금 특별한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폐업하라고 정부가 하는 거나 다름없고 방치시켜 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방치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지금도 상당히 뭐 인건비를 더 이상 올린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지금 뭐 추가 노동 시간이라든지 52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노동자를 위한 어떤 일방적인 정책이고 월급 주는 사람 없는 급여 주는 사람 없는 일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백은석 사장님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한 번 임대료 내려주면 다시 올리기도 힘들고 건물 가치 자체가 하락해 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실은 사적인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관계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게 그렇게 실효성 있게 실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권유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나중에 너무 그걸
시장성을 어긋나서 강요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건물주들이 전세로 다 바꿔버리면은 또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임대료 지원 이런 제도는 한번 해볼 만하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임대료 지원에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으로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을 제정해서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강제 퇴거 절차하는 걸 개시 금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제도가 있고요. 이제 요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이건 공격적인 제도고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추가로 25%를 지원해서 최대 90%를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3달 연속으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정부가 법인에게는 최대 6,340만 원, 개인은 최대 약 3,170만 원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을 필요가 있고 요새 정부 뉴딜 펀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국가 예산을 조금 불필요한 예산들, 단기 예산, 일자 예산들을 절감시키면은 이 펀드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이 골목상권을 만들어주는 펀드를 만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시키면은 불필요한 예산 시키면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전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1,000조라는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사인했는데 그렇게 대대적인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갖고 이 골목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왜 살려야 되냐?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붕괴하고 몰락을 해버리면 나중에 국가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이런 예산이 더 소진이 됩니다. 다 대기업만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다 몰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작은 가게들이 있어야지 큰 회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우리 한숙경 사장님 말씀하셨네요. 소상공인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도제식 기술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맞지 않죠. 사실은 학습 병행제 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길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에 임금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너무 단편일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요번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노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까지 강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그만두게 하게 되도록 서면으로 항상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 관련된 부분도 항상 적용을 해야 되고 추가 근무에 관련된 상당히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재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예외시켰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금 적용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지금 국가에서 강제를 못하게 하는 부분을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집합금지 제한업종들, 소상공인들 관련된 부분들,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요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거, 3개월 유예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유예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또 내야 되는 부분이런데.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저는 이번에 우리 당에다 요구해서 과감하게 감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면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숙경 사장님만 계시는 거, 나머지 사장님들 나가셨나?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면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감면 정책을 내놨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백은석 사장님께서 가게를 보면 배달앱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소상공인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습니다. 그냥 유행 타고 입소문 타고 이런 가게로 싹 몰리고 다른 가게는 열심히 해도 밀려납니다. 별점 평가 하나에 눈물 흘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온라인이나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과거에는 직접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예가 있었죠.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데 이제 홍보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접 보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별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하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는 이제 사실은 부분들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가게보다 사실 약간 과장된 부분들이 좀 사실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온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광고비를 많이 쓰는 가게가 도리어 훌륭한 가게로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인 소비자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 한숙경 사장님께서는 면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왜냐면 이제 소상공인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면 정책으로 정도에 대해서는 50% 정도라고 또 이 김정음 사장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장에 충분히 지금 영업 정지를 시켰잖아요. 집합금지 명령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정부가 강제를 영업 정지와 집합금지 명령을 시켰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세금 감면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겠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 정책을 당연히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이자 정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상 부산 지역회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임대료보다는 세금 감면 정책이 더 필요하다. 임대료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임대료는 이제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사실은 이 임대료라는 부분들이 워낙 또 가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치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갖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딱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처럼 정확하게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주는 거는 사실은 이 엄발의 오줌 느낌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뭐 거창하기만 할 뿐이지 사실은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된 집합금지에 지원금만 기다리는 시점이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되게 피해가 컸는데 정부 지원금 일시적이다. 월 고정비용도 4개도 모자랐는데 거꾸로 도리어 3단계 가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일시적으로 빨리 3단계 가서 피해를 이렇게 하자.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벌 바에는 차라리 3단계를 가서 하자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 지원금도 이번에 보면은 거꾸로 이 배달 갖고 돈 잘 번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 그런 분들도 지원금 나오고, 정말 장사가 안 된 분들 지원금 나오고, 뭐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민원계 사장님,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전반기 3천만 원 1.2% 지원 사업해주고 후반기 3천만 원 0.8% 금융대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 소상공인 어이없다고들 하십니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어떻게 이 많은 빚을 상환하라는 건지, 이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라도 뭐 빚을 이렇게라도 지원해 준 데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부러울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라도 못 해주는 데가, 안 해주는 데들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런 민원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게 빚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빚을 냈는데,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될 돈인데, 벌이가 없는 거니까, 1.2%, 0.8%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자가 옛날에 장사가 되고 자금 회전이 되면 비싼 이자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못 버니까 이것도 엄청난 큰 부담이, 돌덩어리 같은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나중에 빚더미인 거죠, 사실은. 나중에는 다 갚아야 될 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다 소상공인들한테 뚜렷한, 소상공인들은 달리 무슨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돈 빌려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할 수 있게 환경 만들어주는 되거든요.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 하지 말고, 영업시간 제한하지 말고, 나라가 책임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코로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방역을 못한 거는 나라의 책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죄는 다 우리가 다 지금 결과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다 이거에 대한 원죄는 사실 급여 생활자들이 월급을 한 30, 40%만 한 6개월, 7개월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런 꼴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돈 빌려주는 거죠. 가끔가다가 돈 빌려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진짜 한 끼 식사 정도 그냥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돈 벌 기회도 안 만들어주고, 9시까지 문 닫으라 그러면 저녁 장사는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현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현실인 거죠. 빚도 갚으라는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다른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에 관련된 이 다른 예산들을 지금 단기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섞으면 소상공인도 충분히 예산 많이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딜 예산, 지금 정부에서 쓰는 소위 그린 뉴딜 예산만 갖고도 잘만 하면은 소상공인들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산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부분 갖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게 나한테 당장 닥친 일이 아니고 전체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제는 전체 포괄적인 일이라 그래서 나 하나만 닥치지 않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공통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안 가져주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공동의 이슈를 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 있지 않습니까? 큰 이 넓은 환경에 이 생태계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큰 바다가 열악해지고 진흙탕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번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생생내듯 뿌린 소상공인 지원금, 늑장 지급, 실효성 도마 나왔고요. 애매하게 벌 바엔 차라리 3차 대유행 이후 매출이 떨어졌길래 3시간 자면서 영업시간 늘려 기존보다 매출보다 올랐는데 이게 매출이 상승하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상승하면 돈을 또 재난지원금도 안 줍니다. 뭐 임대료 지원해 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한 달치 월세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상당히 물개 만장하고 나왔습니다. 열악한 소상공인 국가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상권이 살아야 사회가 활기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을 활용한 거네. 꼭 사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갖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갖고 이게 살아가는 건데 이걸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여러분들 내는 세금 갖고 조금씩 내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들의 큰 주인, 이거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놨고요. 저희 당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저희가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그 다음에 이제 상인연합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종 단체들하고 저희가 내일 회의를 할 건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3차 코로나 확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현실과 독특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이용하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책 1은 임대료 포함해서 피해 직접 지원 확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대책 2는 대출 부담을 경감하자는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 현재 2%대입니다. 이걸 3개월 동안 면제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책 3,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은 3개월 동안 일단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대책 4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만 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책 5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20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겁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존 위협에 직면한 피해 업종,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 제한 업종에 국민의힘 주도로 편성된 저희가 주도했죠. 3차 재난지원금과 아울러 임대료를 확실하게 얹어서 최대 500만 원, 이래야지 임대료가 직접 지원되는 느낌이 들죠. 500만 원 직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비용 부담, 임대료 6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거의 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기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에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스럽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을 무이자로 바꾸자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지원의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1시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매주 화요일 정도에는 이렇게 이 시간 정도에 같이 여러분들과 자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셨는데요. 좀 다음에는 좀 여러분들 적극적인 좀 의견도 좀 필요하고요.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인 미만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했었고요. 만일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안 발의했습니다. 오늘 기사도 많이 났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레터도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셨던 우리 시집가는 날 한숙경 사장님, 황태산 사장님, 많은 분들, 최윤식 사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꼭 소상공인 소통TV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소상공인 소통TV 꼭 나가시기 전에 이따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이게 라이브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